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와 라이트를 해놨는데, 지금 당장 할 건 이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이제 할 겁니다. 여기 if 문장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요. 다른 거는 실행하시면 오류나요.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건 컬럼 자체가 틀려가지고, 예, 오류나니까 이제 다른 거는 해보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꺽쇠 표시가 있는데, 이런 게 태그로 인식될 경우도 있어요. 여기 요거는 이제 비교문 안에 있으니까, 쌍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문자열로 비교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외어 문장 안에 크다 적다 이걸로 들어가 버리면요. 이런 걸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 태그로 인식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C 데이터 이걸로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크다 적다 이런 게 태그로 그 안 하시려면. 그래서 네가 해석하지 못하면 그냥 오라클한테도 그냥 넘겨. 거기 오류 내지 말고.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데이터베이스마다 특별하게 사용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마이바티스가 모두 다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오류 내거나 하실 때에 그 본인 기준에 의해서 그 DB 뭘 쓰느냐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이제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오라클을 썼을 때 오라클에 해당되는 그 이게 이쪽에 마이바티스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이제 오류가 내고 컴파일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제 나는 이거 문제로 그냥 처리를 하고 문제를 처리하고 오라클한테 요 순수하게 요걸 그냥 넘겨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cdata라는 코드를 한 개 붙이게 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것도 이제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건데 스크립트에서 사용될 때 cdata 코드를 이용하시면 네가 모르면 그냥 넘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map.xml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리소시스 안에 있는 map.xml을 만들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커밋 시켜드리겠습니다.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생각하고, 잘 안 되시면 빨리 손 들고 빨리 멈춰주세요. 지금 이제 수정하고 넘어가는 게 빠른 거다. 아시겠죠? 네, 수업도 그게 빠른 거예요. 나는 수업이 방해가 돼서 나중에 잡는 게 방해가 더 돼요. 나중에 잡으시는 게. 자, 이제 VO 마치겠습니다. VO. 카테고리 VO 여세요. VO만 보고, 그 다음에 매퍼 보고, 그 다음에 서비스 보고, 컨트롤러 보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VO 하시고요. 프라이빗 변수고요. 저희가 이게 카테고리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인티저 타입으로, int. 그 인티저 대문자로 쓸까요? 널도 할 수 있고, 인티저.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고, 얘는 코드, 1. 카테고리 언더바 데이터베이스 컬럼이랑 똑같이 써주세요. 그래야 매칭이 잘 돼서 이제 넘어갑니다. 아니면 어노테이션 붙여줘야 돼요. 얘하고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노테이션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컬럼 이름이랑 똑같이 쓰거나. 아시겠죠? 저는 똑같이 써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노테이션 같다면은 안 붙여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스트링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고 이제 그 코드 2.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네임 언더바 네임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한다. 나머지는 다 지운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건 전부 다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얘가 대분류, 얘가 중분류, 얘가 이제 이름. 되시겠죠? 게토세트 생기고요. 생겨서 사용할 수 있고요. 카테고리 부위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것만 처리하시면 되죠. SQL 디벨로퍼에 보시면 지금 이제 간단해요. 지금 이제 코드 1, 코드 2, 그 다음에 카테고리 네임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썼고요. 카테고리 네임. 인서트 할 때도 이제 이거 인서트 샘플 데이터 넣을 때도 그 외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셀렉트에서 볼 때도 그 외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뭐 계산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부여기체 따로 만들 건 없고 이제 컬럼 이름이랑 동일하게 써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컬럼 이름, 카테고리의 컬럼 이름과 똑같이 써가지고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그 다음에 카테고리 언더바 네임 이렇게 해서 써줬습니다. 똑같이 쓰면 좋은 점은 제가 자동 매핑이 된다. 그냥 아무 어노테이션이나 지정하지 않더라도 자동 매핑이 돼서 처리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라메터로 네임으로 넘길 때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넘겨주시면 되는데 그 네임으로 넘어올 때는 그냥 이제 이게 뭡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름이 다르면 여기다가 뭐입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셔야 돼요. 붙여서 얘가 이제 넘어올 때 이제 어떤 이름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객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똑같이 썼기 때문에 그 넘길 때도 이거랑 똑같이 넘길 거예요. 똑같이 넘겨서 사용할 거라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냥 자동 매핑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퍼, 카테고리 매퍼, 인터페이스 가세요. 인터페이스 갑니다. 카테고리 매퍼에 리스트 있으시고요. 리스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탈로 페이지 처리가 없으니까 토탈로 없으시고요. 지우세요. 조회수 일증가 없습니다. 지우세요. 지우시고 그 다음에 그 보기 없습니다. 지우시고요. 됐죠? 그 등록원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얘가 일반 게시판이 아니라 이제 카테고리 리스트가 카테고리 리스트 중분류와 이 대분류와 중분류가 같이 씁니다. 페이지 처리가 없으니까 페이지를 넘기지 않습니다. 페이지부터 따위는 넘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등록 카테고리 등록이 되고 등록 수정도 해야 됩니다. 삭제도 하시는 거죠. 수정도 하셔야 되고 삭제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등록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대분류의 등록. 그래서 저희가 등록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시는데 저희가 대분류 등록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중분류 등록이 있습니다. 등록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라이트로 쓰시면 안 되고 이제 라이트 뭐 빅 큰 뭐 이렇게 써가지고 저희가 빅이라고 썼고 G라고 썼고 그 다음에 라이트 쓴 게 라이트 미들 MIT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컨트롤 F 누르시고요. 지금 이제 소문자 대문자 보드를 그 보드로 되어 있는 거를 대문자 카테고리로 바꿔주세요. 리프레시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거 소문자 B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소문자 C로 되어 있는 거로 좀 바꿔주세요. C 리프레시로 해서 이제 전부 다 바꾸도록 만든다. 됐죠? 바꾸시고 이제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시면 이제 일단은 오류가 없어야 돼요.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잘 나와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경고 단계 있는데 페이지부터 안 썼어요. 페이지부터 지우세요. 지우시고 이제 안 쓴 건 지우셔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짧고 저희가 뭘 만들어야 된다. 어떤 기능이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리스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분류해서 대분류하고 중분류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수정, 삭제에 해당되는 거 저희가 만들어서 쓰셔야 합니다. 그 수정은 카테고리 부여가 필요한데 삭제는 카테고리 부여가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저희가 프라이머리 키로 잡아놓은 게 프라이머리 키로 잡아놔서 사용하신 게 뭐가 있냐면 그 카테고리 1과 카테고리 2가 있어요. 아시죠? 적어도 두 개 데이터가 동시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니까 그냥 카테고리 부여로 그냥 넣어놓죠.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등록은 대분류 등록과 중분류 등록을 되고 이제 메소드 이름이 write big 그 다음에 write mid 이렇게 고쳤다. 웹.xml로 오시면 이제 여기가 write big 대분류 등록 그 다음에 write mid 이렇게 써가지고 하고 있다. 되시겠죠?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 ORG 제락의 카테고리의 매퍼의 카테고리 매퍼 이 매퍼가 여기 있는 여기 인터페이스하고 동일하게 맞아야 됩니다. 되시겠죠? 카테고리 매퍼 똑같죠? 예, 잘 됐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매퍼에 해당되는 거 썼으니까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 가세요. 서비스 인터페이스 가시고요. 서비스 인터페이스 중에서 저희가 페이지 처리를 안 하니까 페이지 오브젝트 리스트는 해야 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지우세요.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보기는 없습니다. 보기 지우세요. 지우시고요. 그 등록은 있는데 등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등록을 할 건지 어떤 등록을 할 건지를 결정하시는데 어떤 등록을 할 건지는 그 카테고리 2, 카테고리 1의 데이터가 있으면 있으면 중분류 등록이고요. 그 카테고리 그 코드 1의 데이터가 없으면 대분류 등록이고요. 그 있으면 중분류 등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걸로 구분이 되세요. if 문장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등록은 그냥 무조건 등록입니다. 그래서 등록으로 보내실 거예요. 데이터 담겨져 있는 것 따라서 다르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컨트롤, 업데이트 해야 되고 딜리트 해야 됩니다. 이제 컨트롤 F 누르세요. 자, 여기 이제 소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는 소문자 카테고리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계속 쓰니까 이제 스페링도 익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개발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단어들이 그 하루 외적일 입사 시간 해가지고, 이게 한 달 가까이, 한 달 이상씩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익숙해지세요. 영어 해당되는 게. 계속 쳐야 되고, 똑같이. 아시겠죠? 근데 짧게 치면은 잘 안 외워지니까, 좀 웬만하면 자바스럽게 길게 좀 쳐가지고, 카테고리 대문자로 바꿔다. 리프레시 이렇게 해서 바꿔주세요. 계속 보시게 되니까 영어도 늘고, 아시겠죠? 원래 프로젝트 한 번 할 때마다 개발자가 영어가 늘어서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늘어서 나와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저희가 일반 띄고 게시판 썼고요. 이런 걸 카테고리로 이렇게 써가지고 리프레시로 써주세요. 써가지고 사용을 해주시고요. 됐죠? 페이지 오브젝트는 없으니까 지우세요. 이렇게 경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리스트, 얘가 등록, 카테고리 등록, 얘는 수정, 얘는 삭제. 됐죠? 등록할 때 이제 그 부여객체 프로퍼티 중에서 이제 카테 언더바 코드 1이 있으면 이제 중분류 등록입니다. 중분류 등록이 되는 거고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으면 대분류 등록입니다. 대분류 등록. 그 인풀에서 만들 때 이거에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네. 조건 붙여서 중분류 등록으로 처리할 거냐, 대분류 등록으로 처리할 거냐. 저희가 if 문장을 많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쿼리를 2개를 만들었어요. 매퍼에다가. 아시겠죠? 매퍼에 2개 만들어서 매퍼에는 그 쿼리 한 개당 매수도 한 개, 쿼리 한 개당 매수도 한 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write big, write middle 이렇게 분할해서 준 거고요. 아시겠죠? 서비스는 처리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 기능이 3개면 3개 처리하는 거, 기능이 6개면 6개 처리하는 걸 만드셔야 돼요. 서비스 쪽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리스트 서비스 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능이 리스트 등록, 수정, 삭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4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카테고리 서비스 인풀 좀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도 이제 좀 접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메소드나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써주세요. 접어서 그냥 필요 없는 거 먼저 지우겠습니다. 매퍼는 필요합니다. 보드 매퍼는 아닌데 나중에 수정하면 되죠. 게시판 글보기 필요 없습니다. 지우시고요. 일반 게시판 등록하셔야 됩니다. 트랜지션 처리를 안 하셔도 되고요. 트랜지션을 써가지고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등록해서 한번 등록하면 끝나는 거죠. 해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메소드는 라이트 메소드 맞고요. 예, 등록. 접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 수정 필요하고요. 수정 필요합니다. 삭제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기능이 지금 리스트, 그 다음에 등록,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삭제. 이 4가지. 됐죠? 자, 컨트롤 F 누르세요. 컨트롤 F 누르시고, 그 일반 게시판 띄어쓰기 한 거를 카테고리로 라고 써주시고 리프레시 올. 잘못했으면 컨트롤 G 누르세요. 그 다음에 일반 게시판 소문자 보드, 소문자 카테고리 써주시고 리프레시 올 해주시고, 대문자 B 보드에 해당되는 것을 대문자 카테고리로 바꾼다. C 리프레시 올. 됐죠? 오류가 이제 몇 개 났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풀에서 예, 리스트, 페이지 오브젝트 없어야 되는데 페이지 오브젝트 있다고 지우세요. 그리고 get total row 없다고 get total row 지우세요. 페이지 오브젝트 오브젝트 자체가 없죠. 메소드 올 때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리고 매퍼에는 그냥 라이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저희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조건에 해당되는 거 카테고리 서비스에서 요 복사 붙여놓게 하겠습니다. 등록할 때 여기 라이트 등록하실 때 여기에 맞춰서 조건문 이렇게 쓰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나머지 뭐 인포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서비스에 다 찍으니까 여기서는 찍을 필요가 없고요. 여기는 이제
넘기는 거는 그 조건문에 의해서 넘기시면 되고요. 대분류냐 중분류냐에서 이제 넘겨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됐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문장 붙입니다. if 붙이시고요. 부여 안에 부여점 카테고리 get 카테고리 코드 1 레전드라는 거 불러왔는데 얘가 0이다. 없다. 데이터가 없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없으면 대분류입니다. 대분류로 등록한다. 그러면 이제 매퍼에 보시면 매퍼점 보시면 이제 write 대분류 빙 호출해서 대분류 등록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리턴 하시면 되겠죠. 리턴해서 더 이상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턴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매퍼.write write인데 이번에는 중분류입니다. 중분류를 이렇게 등록하자. 저장하세요. 코드 끝났어요. 근데 요걸 아시는 게 기술이에요. 이게 핵심 코드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대분류는 어떨 때 대분류고 중분류는 어떨 때 중분류지, 이런 걸 아시는 게 기술이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으신데 저희가 로고는 안 찍어주셔도 돼요. 로고는 안 찍어도 저희가 이제 그 어디서 다 찍고 있어요? 어디서 다 찍었는데 AOP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시겠죠?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AOP에 해당되는 util의 AOP org 제럭의 org AOP가 어디 갔냐? 예, 여기 있죠? 제락의 AOP. 그 util이라 써놔야 했는데 util을 안 써가지고 이제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AOP에 해당되는 것을 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찍어라. 넘어가는 데 찍고, 이렇게 로고 다 찍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넘어가는 데이터 확인하는 것은 안 찍으셔도 됩니다. 안 찍으셔서 이제 로고 같은 거는 이제 안 찍어도 그냥 코드 짤 때 그냥 이렇게 한 줄씩만 짜시면 돼요. 이런 거 따위는 이제 안 찍어도 된다. 아시겠죠? 저장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 쪽에 메소드 처리되는 건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합니다. 몇 줄을 안 썼는데 다 끝났어요. 끝나셨고, 여기를 이용해서 이제 컨트롤을 짜실 사람이죠. 카테고리 컨트롤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고요. 카테고리 중에서 여기 이제 여기 리스트를 합니다. 여기 리스트, 일반 게시판 리스트는 아니지만 리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기 합니다. 보기 없죠? 보기 지우세요. 보기 지우시고요. 등록합니다. 있으시고, 등록 폼 처리 이게 돼 있으신데, 등록 폼을 이게 한 줄 입력하려고 등록 폼 따로 만드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트에 등록 폼이 포함되어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 등록하자고 이제 클릭하시면 얘가 이제 추가가 돼서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등록 폼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웠는데 왜 지웠는지 설명을 써놓게요. 설명 썼는데 이유는 이제 얘가 그 등록하는 게 항목이 몇 개 안 돼요. 등록 항목이 한 개만 하시면 됩니다. 항목이 이게 분류명밖에 없어요. 밖에 없다. 근데 폼 태그 만들겠죠. 그래서 리스트에 포함시켜요. 리스트에 포함시키자. 그 모달창 같은 걸로 만들어서 한 개 입력하라고 시키면 되세요. 되셨나요? 어려운 일은 아니시죠? 어렵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포함시켜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 폼 태그가 없어요. 등록 처리는 하셔야 돼요. 처리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정도 있어야 돼요. 그 수정 폼이 없어요. 그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클릭해서 이것도 지웁니다. 지우시는데 이유가 똑같아요. 저희가 클릭을 해서 하는데 일단은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여기 항목, 입력해야 될 항목이 분류명밖에 없어요. 똑같이. 예, 그래서 리스트에 포함시키자. 이해되시겠죠? 네. 코드는 안 보이게 넘기는 거라서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사용해야 될 거는 분류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폼 태그도 마찬가지 지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삭제 처리는 있어야 됩니다. 이제 컨트롤 F 누르세요. 이런도 기능에 대해서 뺄 거 딱 빼시고 컨트롤 F. 여기 모델 앤 뷰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델 앤 뷰는 안 쓸 거라서 컨트롤 F 누르세요. 누르시고 그 대문자 보드, 대문자 카테고리
대문자 카테고리로 만들어 주세요. 리프레시 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되어 있는 B 되어 있는 거를 소문자 C로 되어 있는 걸로 리프레시 올 완전히 다 바꿔주세요. 됐죠? 되셨나요? 예,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게시판 여기 띄어쓰기를 한 게 해서 일반 한가 띄고 게시판 여기 지금 한가 띄었죠? 이렇게 한가 띄었으니까 띈 거를 보면은 이제 카테고리로 바꿔달라. 리프레시 올 하시고 이제 클로즈 됐죠? 여기다 쓰시면 이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시고요. 자, 이제 그 어디로 가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 여기 뭐 리스트에 해당되는 리스트 메소드인데 페이지 오브젝트가 이제 파라미터로 받았는데 없어가지고 이제 오류가 나고 있어요. 자, 리스트를 뿌려서 사용하실 때는 대분류와 중분류가 있어야 됩니다. 대분류와 중분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라미터로 받는 게 있는데 받아서 쓰는 게 이제 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대분류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뭐가 들어오면 이제 중분류를 써서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중분류를 비워놓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게 선택돼 있어요. 라고 이제 선택을 하고 맨 처음에 있는 제일 그 분류번호 코드 1번에 해당되는 대분류에 해당되는 게 제일 적은 거를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없으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는 지우세요. 지우시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는다. 이것도 지우세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아주세요.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그 모델에 리스트는 담아야 되고 페이지 오브젝트는 지워주세요. 되시겠죠? 그 첫 번째는 중분류에 해당되는 리스트 인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지울게요. 저희가 그 객체를 써가지고 사용은 되니까 사용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이제 로고를 찍어주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다가는 이제 저희가 얘네들을 가져올 때 첫 번째 대분류를 먼저 가져오셔야 돼요. 대분류 가져오기를 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코드 1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코드 1 그 코드 1은 카테고리의 코드 1입니다. 대분류입니다. 코드 1이 없으면 제일 작은 코드 1 중에서 제일 작은 코드를 가져오셔야 돼요. 작은 것을 가져와서 처리한다. 카테고리 코드입니다. 코드 1입니다. 코드 1이 카테고리 코드 1. 제일 적은 거. 왜냐하면 얘를 디센딩으로 해서 어센딩으로 해서 정렬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제일 적은 게 맨 앞에 오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저희가 탭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건데 이렇게 탭으로 만들 거예요. 탭으로 만들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맨 앞에 여기 코드 번호가 제일 적은 대분류에서 제일 적은 번호가 여기 오겠죠? 되셨나요? 여기 오는데 그 리스트를 이렇게 쫙 뿌렸어요. 대분류 리스트를 여기서 뿌려서 탭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여기가 비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맨 처음 거는 여기 맨 앞에 있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가져와서 처리하는 걸로 하자. 되셨나요? 예, 처리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해 볼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도 이제 if 문장에 의해서 뭔가 처리하는 거, 이런 걸 좀 써주시는 게,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처리를 하시려면.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있으면 카테고리가 안 들어와요. 카테고리가 안 들어오는데, 그냥 1번이라고 쓸 수는 없어요. 그 1번이 있을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mapper.xml 다시 가서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분류 가져오기. 대분류는 다 가져오셔야 되고요. 무조건. 대분류 가져와서 처리하는 건 가져오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 그 SQL을 고치려다 보니까 SQL은 이제 고쳐서 사용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게, 이게 만약에, 요거는 이제 W만 가져오기 위해서 카테고리 1이 0보다 클 때는 여기 중불리를 가져오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는 저희가 그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가져와서 컨트롤러까지 가져오겠죠. 네. 이렇게 쓰시고, 그 맨 처음에 W에 해당되는 것을 W 가져오기, 이런 걸 이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W를 먼저 다 가져와야 되니까, 일단은 무조건 가져와야 되니까 W 가져오기는 무조건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W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 리스트로 받아봐야겠죠. 그러니까 리스트 쓰시고요.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세요. 써주시고요. W에 해당되는 게 저희가 그 분류 카테고리 부여로 만들었죠. 부여로 만들어서 부여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가져오게 되는데, 되시겠죠. 여기는 이제 처리를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W에 해당되는 빅 리스트이다. 뭐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거로 써놓으시고요. 서비스에서 받아올 때 그냥 이제 서비스에서 뭔가를 받아와서 처리를 할 때 점 다음에 그 리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받아와서 처리를 합니다. 세미콜론. 근데 그 리스트를 받아올 때 파라미터로 안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넘어가는데 지금 매퍼에서는 샵을 썼어요. 이렇게 부유한 게 넘기셔야 되겠네요. 부유. 아무것도 안 넘겼는데 샵을 못 쓰잖아요. 그죠? 아니면 카테고리 코드만 1에 대한 코드만 넘기든지, 넘겨서 넘어가는 게 카테고리 코드야. 데이터가 코드 1이야. 카테고리 코드 1만 가지고 지금 처리가 하고 있죠. 카테고리 같아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요거 지금 카테고리 1에 대해서만 비교를 하고 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넘겼는데 어떻게 비교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아싸. 카테고리 1이 인티저죠, 인티저. 그래서 여기다가 인티저 써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 넘어오고 있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넘겨봤자, 이제 모델에다 담아야 되고, 처리 결과는 아니니까 여기 리퀘스트, HTTP 리퀘스트 필요한가? 페이지 오브젝트가 필요 없으니까 안 하셔도 되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에 파라미터로 받아야 될 게 뭘 받아야 되죠? 그 인티저 타입의 카테고리 언더바 코드 1을 받으셔야 돼요. 코드 1을 파라미터로 받는다. 됐죠? 예, 파라미터로 받아요. 예. 만약에 이제 없는 경우에는 0을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카테고리 1을 받아라 이렇게 썼는데 얘가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얘가 그 인티저가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얘가 널이 될 수 있거든요. 널. 이해되시겠죠? 널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인티저니까 파스아이티 쓰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디폴트에 해당되는 파람을 쓰겠습니다. 골뱅이 파람 써주시고요. 가로 열고, 예,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그 중에 그 기본값, 이게 메소드하고 그 변수하고 막 섞여 있는 것 같아. 그 디폴트에 해당되는 것을 잡을 건데, 파람이 맞나? 밸류 지난번에 기본값 세팅할 때 뭘로 했었죠? 에이, 찾아봐야겠다. 네? 아, 여기가 패스 밸류블 아닙니다. 그 패스 밸류블은 URL 안에 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디폴트 값 세팅하는 거를 지난번에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컨트롤러
카테고리 ORG 제라기 컨트롤러 저희가 넘어오는 데이터 봤죠? 이게 이제 샘플 컨트롤러죠.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어노테이션 붙인 거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데이터 중에서 여기 있죠? 리퀘스트 파람입니다.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은 틀렸어요. 아시죠? 파람이 아니고 리퀘스트 파람. 저희가 리퀘스트 파람. 리퀘스트 파라미터고요.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보면 여기 이제 디폴트가 있어요. 디폴트 밸류 0으로 세팅합니다. 0. 그 인티저 타입이니까 0 이렇게 써가지고 쓰시는데 이게 문자열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태표로 안 넘어오면 0을 세팅하겠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아시겠죠? 넘어오면 넘어오는 데이터 그냥 쓰고요. 안 넘어오는 경우에는 0으로 세팅해서 쓰겠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기본값 세팅할 때 여기 소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좋죠. 찾아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리퀘스트 파람을 이용해서 여기 쓰고 디폴트 밸류 써놓은 거 보이시죠? 밸류를 0을 쓰겠다 이렇게 쓰고 이름이 다르면 네임을 써라. 아시겠죠? 이름이 다른 경우에 저는 이름을 똑같이 쓸 거예요. 그냥 카테고리도 막 코드 1로 똑같이 쓸 거라서 이제 네임은 별도로 쓰지 않고 이제 이렇게 변수 이름만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얘를 받아오시는 걸로 쓰고요. 얘가 없으면 0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XML에서 지금 이제 XML에서 0인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0인 경우에는 대분리만 가져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가져오는 걸로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갑니다. 가시고요. 그럼 이제 대분류를 가져오셔야 돼요. 넘길 때 이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이쪽에 카테고리 1을 넘겨요. 이렇게 1을 넘겨서 처리를 하자. 카테고리 1. 그럼 리스트가 오류나거든요.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고 카테고리 1에 되는 게 인티저입니다. 타입이. 그래서 여기 인티저 타입에 인티저 타입에 카테고리 1이 넘어갑니다. 카테고리 1. 이렇게 파라미터로 넘어오니까 너 받아야 돼. 됐죠? 인터페이스 고쳤으니까 인프리먼트 오류나겠죠? 인프리먼트 마찬가지로 여기 리스트 안에 인티저로 카테고리 1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받아서 처리하는 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매퍼에다 넘겨준다. 매퍼에도 마찬가지 그 오류나고 있죠?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서 이동을 합니다. 찾아가기 귀찮으니까 이제 클릭해서 이동하면 이쪽에 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인티저에 여기 카테고리 코드 1을 파라미터로 전달받으세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면 map.xml에다 이제 샵 쓸 수 있는 거죠. 샵. 이렇게 그 샵 써가지고 이렇게 샵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비교할 때 이걸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카테고리 1 이렇게 이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 부여객 제 프로퍼티가 아니라 변수 이름입니다. 됐죠? 변수에 넘어오는 게 0이다.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자, 그 6가지에서 이제 대분류 가족에 성공했어요. 아셨죠? 되셨나요? 대분류 가족에 성공을 했다.